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변 브리핑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변 브리핑을 너무 자주 하는 거는 좋은 게 아닌데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뉴스를 이렇게 보다가 벤츠가 검색어에 뜨는 거예요. 벤츠가 놀래가지고 제가 뭐 먹방을 좋아하진 않지만 알잖아요.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들어가서 봤는데 벤츠 징역 6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기사를 봤죠. 근데 보니까 징역 6월을 받은 게 아니라 단지 검사의 구형이었던 거죠. 그래서 또 낚였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낚인 김에 한번 찾아봤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왜 이렇게 계속 검사의 구형이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낚이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왜 제가 낚였다고 표현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교양으로서, 시사 상식이자 교양으로서 아변 브리핑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10분을 맞추고 하겠습니다. 자, 벤츠라는 유명 유튜버 분께서 먹방하는 유튜버 이외에 개인적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사업을 하신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제품이 다이어트에 효능이 있다라고 허위 과장 광고를 했다는 게 취지인 것 같아요. 근데 정확히 기소된 제명이 뭔지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던 뉴스에 의하면 이분이 기소가 된 거는 건강기능식품법 위반죄예요. 근데 그 건강기능식품법에 보면은 이분이 위반하신 게 건강기능식품에 광고하기 전에 사전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했다는 점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뭐 허위 과장 광고다, 다이어트 기능이 없는데 마치 다이어트 제품인 것처럼 뭐 과장했다라는 두 가지인 것 같은데, 기소된 제명은 아무튼 건강기능식품법 위반죄입니다. 근데 이게 과연 죄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5월 30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다. 뭐에 위반되냐면 이 광고도 이제 표현에 해당된다는 거죠. 이거를 미리 미심이, 그러니까 사전에 심의 받도록 한 거는 검열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래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미. 근데 도대체 그럼 뭘로 기소를 한 건지 모르겠어요, 검찰에서. 그리고 그러니까 미심이 했기 때문에 기소했다면은 일단 이해가 안 되고요. 만약에 허위 과장 광고로 기소가 됐다면 이게 기소가 될 만한 사안인지 전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법정형이요. 여러분, 만약에 그 건강기능식품법 위반의 미심이 광고로 그러니까 기소를 받은 거라면 법정형이 어떻게 되냐면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만약에 허위 과장 광고라고 해도 법정형은 똑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거 상식입니다. 법률 상식이에요. 법정형이라는 게 있어요. 법정형은 방금 읽은 거예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 우리나라 형벌에는요, 사형부터 벌금, 자격정지, 또 여러 가지 형벌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규정한 건 뭐예요, 지금? 유기징역이랑 벌금이죠. 두 가지 형벌을 규정해 놓은 거예요. 이게 법정형입니다. 법정형인데, 그 다음에 그럼 판사가 여기서 어떻게 선택해요? 여기서 어떻게 선고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순 없죠. 그래서 법정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처단형이라는 게 나옵니다. 처단형은 뭐냐면, 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여러분, 이 종이는요, 제가 연수원에 있을 때, 그 형사재판 실무에서 실제 문제를 풀 때 쓰는 표입니다. 이 표를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거든요. 그러니까 답안을 작성하거든요. 이거는 너무 복잡하니까 잊어버릴까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보면은, 자, 이건 형사재판, 이게 민사재판 실무랑 검찰 실무랑 다 따로 있어요. 그것마다 다 이게 다릅니다. 메모하는 방법이 달라요. 왜냐면 마지막에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검사가 결정하는 거는 기소만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재판 실무는 내가 판사로서 선고형까지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메모 방법이 다릅니다. 근데 보면은, 자, 공소 사실이 들어가죠. 사법연수원의 이제 문제는 굉장히 한 범인이 굉장히 사건을 많이 저질러요. 복잡하라고 문제니까 이렇게 막 꼬아놨죠. 그래서 제명이 엄청 많아요. 그 다음에 해당 법조를 먼저 적어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다 찾아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상상적 경합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형을 선택해요. 법정형을 보고 형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범이 있으면 가중합니다. 여러분 일단 법정형이 나오면요. 거기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그 행위를 보는 거예요. 어떤 다른 행위가 있는지. 누범이면 가중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법률상 감경 사유가 있는지. 감경 사유가 있다면 거기서 또 감경을 하는 겁니다. 그 법정형에서. 이거는요. 법정돼 있는 거기 때문에 판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법률상 감경. 그거는 심신미약 그 있잖아요. 우리가 많이 있는 공부는 사고 있는 그 법률상 감경 조항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사유가 있으면은 감경을 합니다. 또 이제 경합범이 되면은 경합범 가중도 되죠. 그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요. 그래서 비로소 구체적인 처단형이 나오는 겁니다. 법정형이 아니고요. 법정형에서 여러 가지 가중 감경 사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하고 나오는 게 처단형이에요. 자, 그럼 처단형이 나왔죠. 그럼 거기서 또 어떻게 선택을 하냐? 그 다음에는 판사가 선택을 하는데 장량 감경이라는 게 있어요. 판사가 이제 한 번 감경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것까지 해서 선고형이 이제 그것까지 해서 처단형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범위 안에서 판사가 비로소 선고를 하는 거죠. 그게 선고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1심에서 징역 뭐 1년을 받았다. 그거는 선고형인 거예요. 법정형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근데 검사가 구형을 했다는 건 뭐죠? 검사는 그 법정형의 범위 안에서 본인이 이 죄는 이 정도의 대가를 치르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가 적당합니다라는 검사의 의견인 거죠. 검찰의 의견인 것 뿐입니다. 판사한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자, 여러분 형사 재판에서 당사자는 누굽니까? 당사자는 피고랑 검사입니다. 여기서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좀 놀랄 수 있는데 피해자는요. 형사 사건의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뭐 증인이나 그런 식으로밖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범죄 피해자의 권리 등이 많이 신장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아무튼 검찰과 피고인이 당사자입니다. 대등한 당사자예요. 검찰이 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피고인보다. 자, 두 사람이 자기 주장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 벤츠 씨는 자기는 무죄다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가치밖에 없는 겁니다. 검찰이 얘는 징역 6월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판사가 구속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뭐 사건의 경중이 있는 것도 아니죠. 전혀 아니죠. 자, 근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자, 징역 6월을 구형한다는 건요. 굉장히 거의 뭐 벌금을 구형합니다라는 말이나 거의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단기 자유형이라고 하는데 단기형은 잘 안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교도소를 우리가 학교라고 하잖아요.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왜 학교라고 하냐면 교도소에 가서 범행을 배워온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범행 수법이나 내가 몰랐던 분야에까지 영역을 넓힐 수가 있어요. 진짜 말 그대로 학교라니까요. 범죄자를 양성하는 학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6개월은 정말 단기잖아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오히려 이렇게 벤츠 씨와 같은 이렇게 초범이고 그리고 약간 좀 그래요. 이걸 굳이 기소를 했어야 되나? 벌금형 뭐 최대 벌금형이면 될 것 같은데 이걸 굳이 기소한 걸 이유를 잘 모르겠고 물론 벤츠 씨가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기소를 한 것 같은데 그 과정은 잘 모르겠어요. 기소하게 된 과정은. 근데 이런 분을 6개월을 만약에 단기 자유형을 보낸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가서 그러니까 더 악인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 자유형은 잘 선고하지 않습니다. 근데 검찰이 근데 검찰이 기소를 했잖아요, 일단. 근데 검찰이 가오가 있지. 내가 기소를 했는데, 기소를 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검찰은요, 선택할 수 있는 게 구약식, 뭐 기소유예도 할 수 있지만, 구약식, 구공판 두 가지를 합니다. 구약식은 뭐냐면, 벌금을 그냥 하는 거예요. 벌금을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상대방이 다투면은, 이제 뭐 정식 재판으로 갈 수 있는데 약식 절차로 그냥 벌금을 맞고 끝내는 거가 구약식이라고 하고 구공판은 이제 기소를 정식으로 기소해서 재판 절차에서 다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재판 절차가 한번 진행이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비용도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형사 변호사도 선임해야 될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대응하는 게 기일이 열릴 때마다 법정에 나가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벌금을 재판에서 하진 않아요. 아주 뭐 액수가 큰 벌금이거나 그런 아주 복잡한 범죄거나 그런 게 아닌 이상은 벌금을 구공판을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벤츠 씨는 구공판을 했어요. 구공판을 한 걸로 보여요. 구공판을 했는데 그럼 검찰이
아니, 가오가 있지. 벌금 100만 원을 구형합니다. 못 하잖아요. 그거는, 아, 깜짝이야. 여러분, 이거 안 되겠습니다. 이거 너무. 제가 좀 말을 빨리 하려고 이 시기를 설치해 놓은 건데, 아,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안 되겠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좀 무리수를 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벤츠 씨가 영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검찰이 징역 6월을 구형한 거는 정말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사건에서 벤츠 씨가 만약에 미심이 광고를 게재했다라는 게 문제였다면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5월 30일 날 그거에 대해서 위헌이다라고 판결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징역 6월을 구형했다는 거는 좀 이해하기 어렵고요. 아마 다른 사실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뉴스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정보만 가지고 생각해 볼 때 좀 이상하다. 그 정도? 네, 너무 과하다. 그냥 아예 재판 절차에 회부되는 거조차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벌금 정도? 예. 아니면은 뭐 행정 제재만 했어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 사건인데, 이렇게 된 것에 이렇게 됐네요. 예. 저도 알 수 없는 거죠. 이게 사건은요, 여러분, 생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형사 사건은, 그래서 사건이 일단 발생이 되면요, 그 사건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는 정말 모르는 거죠. 이렇게 사건이 막 커질 수도 있고, 정말 큰 사건인데도 그냥 유야무야 끝나버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 궁금증이 해소가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이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알아야 될 법률 지식은, 자, 법정형이 있고 처단형이 있고 선고형이 있다. 그리고 검사가 하는 구형이 있다. 검사가 하는 구형은 판사가 내리는 선고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단순히 소송 당사자의 의견일 뿐이다. 피고가 무죄를 주장하는 것처럼 검사가 검사가 주장하는 의견일 뿐이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